분당경찰서가 정말 악명이 높네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장자연 사건, 그것도 분당경찰서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아무런 그런 모든 이제 범죄 사실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영화 배우 한 명이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실 폭로를 했잖아요. 일기장에다 써놓고 온갖 그 메모를 남겨놨는데, 그것은 아예 못 본 척, 가지고 하지도 않은 척하고, 핸드폰도 장자연은 3개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것도 그 안에 내용도 전부 다 이제 밝히지도 않은 거죠. 분당경찰서에서. 그 분당경찰서 사람들은 도대체가 중요한 그 공무원들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죽었는데,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온갖 자료를 다 남겨놨는데 완전 덮어버린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었나요? 그게 또 삼성이 또 개입돼 있었잖아요. 삼성의 사위가 이제 장자연하고 35번 통화한 통화 내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일보가의 방시하고 깊은 어떤 그런 연관성 같은 거, 이런 게 나왔었죠. 예, 그랬었는데 그게 또 김부선이 또 끼어들어요. 그 여자는 안 끼어드는 데가 없어요. 끼어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부선이 또 거짓말 쳐가지고 박주민이 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제 김부선이 죄인이어서 박주민이 졌는데, 진 거죠. 그러니까 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진 걸 가지고 오히려 박주민한테 또 뒤집어 씌웠죠. 그러니까는 사건마다 끼어드는 거예요. 공지영하고 김부수는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무슨 정치 이런 상황에 끼어드는 게 굉장히 그 여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계속 그렇게 영위해 온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건, 이번에 이제 또 터진 사건, 양진호 이 사람 이제 그 불법 비디오 해가지고 돈을 자그마치 1,000억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불법이라는 것이 쉽게 이 사람이 할 수 있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또 경찰, 검찰, 정치권까지 다 이게 매수를 했다. 이게 또 지금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너무너무 이제 심하게 폭행을 했는데, 그 중에 자기 와이프하고 외도가 의심된다 이러면서 혼자 때린 게 아니고 5명이 집단 폭행을 했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자살하라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공포를 심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알고 보면은 마약이 또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문자에다가 와이프가 마약을 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또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두려웠겠죠. 마약 사범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협박 공갈을 했는데, 어쨌든 당한 사람도 경찰서에 갔으나 아무런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막 트라우마에, 공황장애에 막 이렇게 시달리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온 거죠. 그럼 마약 이러니까 또 갑자기 남경필이 생각나는데, 남경필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4g을 들고 나왔는데 4g 중에서 2g을 갖다가 썼대요. 2g이면은 65명이 흡입을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판 적도 없고 같이 한 적도 없으면 혼자서 65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감옥도 안 들어가고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검찰들이 완전히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제 사법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태를 봐서도 그렇고, 이거는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쭉 연결해 오면은 더 이제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김부선 또 끼어든 거 있잖아요. 그 없는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하고 자기하고는 사귀었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점이 있다 이랬는데 점도 이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서 했어요? 분당경찰서에서 점 있다 이러면서 30명이 4명의 변호사 출신, 경찰 합쳐서 30명이 다른 사건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이 김부선이가 점 있다 이거 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는 또 알고 보니까 점도 없었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 지금 내가 보니 심각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주권자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건 뭔가요 도대체? 경찰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이것 경찰의 그 별명이 있잖아요. 권력의 개다. 그러면은 경찰과 검찰이 이제
개로서 활용된다. 그럼 누구를 위해? 누가? 그 법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 정치꾼? 그러면 정치꾼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나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은 위로 줄줄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권력이 30명이나 경찰을 풀어서 사건은 없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저 여자를 KBS 방송국에 내보내가지고 꼭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온갖 방송국이 다 같이 그때 뛰어들었잖아요. YTN, MBC, KBS, JTBC, SBS까지 싹 다. 그랬는데 혐의 없음. 지금 상황이 이래 됐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또 이제 제2의 김부선 사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형님 이번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김부선 사건 가지고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고 내가 볼 때는 끝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김부선 저 여자는 마약 사범이기 때문에 인생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됐겠죠. 이재명의 그 반적폐 세력들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제 써먹을 용도가 이제 일단은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용도가 있을까? 어쩌면은 김어준하고 주진우를 괴롭히는 용도로 또 이제 쓸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하는 조직, 그렇게 하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팀이 과연 어딜까요? 굉장히 깊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마들이라는 것은 김부선의 저 악마성이라는 것은 마약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진호, 김부선, 그 다음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다 비슷하죠. 보면은 다 비슷하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끝까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 도지사님의 형은 왜 저렇게 동생하고 척을 져가지고 저런 원수가 되었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이 참 이제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은 새누리의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새누리 사람들은 저기 삼성이라는 이런 이제 하이에나 집단 여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는 완전히 정치 양아치 떼거리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그때 종북으로 막 몰았잖아요. 종북, 폐륜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붙인 거죠. 국정원에서 녹음을 떠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도지사는 동생이고 이재선 이 사람은 형이니까 자기가 형이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더 큰 분노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나약했기 때문에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르지 못한 일을 가지고 주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싸우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올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런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짜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이 정신병원까지 가게 된 것이. 예.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6년 전에 이미 이 긴 사건, 그 악명 높은 박근혜 정권에서 끝났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자료가 다 있고 분명한 사실은 서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님의 형이 조울증하고 우울증 때문에 벌금도 물어냈고 또 실제로 집에 살림 다 뽑고 엄마한테 죽이니 살리니 하고 동생을 폭행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자료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악명 높은 새누리 당에서도 손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또다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2의 김부선 사건처럼 이제 끝까지 질질질 끌면서 한번 승부를 내겠다 하는 쪽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권자들은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입장에서. 법은 대단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재명 도지사님이 형제인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위험한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죠. 예. 너무너무 자료가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알 거예요. 예.
남의 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그 차에 있는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요?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남까지 죽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뭐 우라병 또 암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것을 내가 보니까 진짜 이제 김부수는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6년 전에 사건 가지고 써먹겠다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 피부가 깨끗해 보이지만은 이게 현미경 갖다 대면 어떤가요? 너무너무 뭐 안에 그 세균 같은 게 살아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끌고 나가겠다는데 우리 주권자들은 여기 절대 쏘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눈속임이에요. 왜냐면은 분명한 사실 영수증이 있는데 계속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했잖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완전 이게 이제 마녀 사냥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한테 니네 좋아하잖아. 아니 난 니 싫어하는데 니 좋아하잖아. 내 니 다 알거든. 알거든. 맞잖아.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요? 나 안 좋아한다. 아예 안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어거지 떼거지 하는 사람도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법은 진짜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명한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진짜 입원을 이재명 도지사님이 억지로 해갖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유죄할래 무죄할래. 이게 지금 미국 판사예요. 미국 판사가 꼬마를 불러다가 네가 유죄할래 무죄할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아빠가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딱 운전 표지판에 보면은 과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과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띡 해가 경찰서 걸린 겁니다. 그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했으니까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꼬마를 불러다가 유죄할래 무죄할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분명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김혜경 여사님이 나는 그런 한 적 없다 해도 했잖아 이러면서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김부선이 사귄 적 없다 했는데 했잖아 하고 똑같아요. 지금 병원 입은 이 사건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싸움이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김부선이라는 이 폭탄을 가지고 끝까지 써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바꾼 것 뿐이다. 바꾼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상식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볼만하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또 KBS에서 선거 3일 남겨놓고 내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불륜관계 했는데 틀림없다면서 거짓말 뻥 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 또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형님 내외가 했다고 서류가 다 있는데 이렇게 입원 동의서가 다 있어요. 이런데도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또 이제 KBS에서 또 언론 플레이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의심스러운 게 그냥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KBS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입니다. 돈을 우리 주권자들이 내는 돈으로 지금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2의 김부선 사건으로 이 형님 사건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는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성 앞잡이냐 아니면 주권자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딱 갈림길이에요. 왜냐면은 자한당은 지금
또 이제 태극기 부대 친박하고 비박하고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그 안에서 피 터지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 주권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저것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민주당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누가 삼성의 사랑을 받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그러니까는 이제 선거 자금을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주로 받았잖아요. 나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우리 주권자들한테 후원을 받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저런 게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뭐 하는 게 있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님처럼 완전히 사람들을 막 그냥 그 돈만 가지고 정치를 치르는 거는 나는 이제 처음 본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삼성의 돈을 이제 가지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 안희정이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삼성의 돈을 받아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보니까. 그런데 저 고양이가 저 새밥 먹으려고 올라왔다가 깜짝 놀랐겠다.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70년 된 적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돈을 이제 도네이션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내 명의로 할 수 없어서 다른 명의를 빌렸었는데 세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도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지 알겠죠. 세상에, 나는 돌려받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돈인데. 그래서 얼만큼 진짜 투명하게 하는지 진짜 실감을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완전 주권자의 돈만 가지고 치른다, 선거를. 이런 마인드를 이재명 도지사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있는 반대파는 이제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원래 해오던 대로 기업의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뜻값을 제일 열심히 먹여서 완전 우리나라의 사법, 검찰, 경찰, 정치 양아치들 전부 다 먹여 살린 삼성의 돈을 결국 받아야 되는 거죠. 검은 돈을. 그걸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총공세를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방송국을 다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검찰도 전혀 개혁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주권자의 돈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거죠. 이 적폐 세력들은 지금까지 해온 관성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도 이재명 도지사님 말고도 나중에 어차피 자한당은 안 된다고 보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 안에서 분명히 또 이제 세력 싸움이 일어날 텐데, 지금 현재로는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주권자의 마음을 완전히 얻고 있잖아요. 촛불 영웅이고. 그럼 과연 이제 제일 센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부엉이 그쪽인 것 같아요. 김진표하고 전해철을 위시한 부엉이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노무현의 후계자다, 문재인의 후계자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을 이제 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될 일이 없어서 누가 되든 나라를 잘 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상관 있어요. 자기들이 괜히 이제 어떤 명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문재인 후계자다, 노무현 후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금 이게 왕권 국가인가요? 무슨 상관 있나요? 우리 주권자한테 잘해주면 장땡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주권자한테 이익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뭐 순혈주의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래, 지금 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똘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는 내가 볼 때는 그 안에서도 인종석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엉이 파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끝까지 밀어붙여 보다가 안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데려서라도 이제 삼성의 어떤 사랑을 받는
삼성의 돈으로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주권자와 삼성 앞잡이들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그냥 명분에 불과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분당경찰서에서 한던 행태를 보세요. 전부 다 삼성 앞잡이들하고 짰어요. 장자연 사건도 하나도 지금 해결 안 됐어요. 김부선 이거 가지고 지금 30명이 달라붙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진호 이것도 전부 다 시시하면서 저것끼리 양진호가 이렇게 불법 탈법을 해갖고 사람들을 폭행을 할 때까지 전부 다 눈 감아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삼성의 그런 족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의 앞잡이들이 이재명 도지사님에게 해를 가한다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새로운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그냥 헬 조선 어떤 그런 이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촛불 영웅 우리의 시민의 우리 주권자를 대신하는 이재명 도지사님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바이!